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네, 드디어 2019년도 7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청양고추 억제 재배를 했던 고추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이 신초들을 다 받아가지고 열린 다시 고추 열매들을 싹 오늘 지금 수확을 했고요.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수확이 다 딴 고추를 다 따낸 나무들은 이제 밑둥을 쳐가지고 가는 절지 재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첫 번째인 밑에 밑둥을 쳐주는 절지해주는 그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절지하는 방법과 요령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또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가보실까요? 밑둥을 제가 임시로 쳐놨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쳐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는 아예 목질화가 되어 있는데 이 절지를 하는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그러한 농법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지금 현재 절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놓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1분지에서 2분지로 올라가는 부위 있죠. 예. 이렇게 2분지로 올라가는 이 2분지로 올라가는 이 부위 바로 윗둥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고추 새순들이 여기 2분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디에서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몰라요. 이 부위 중에 가장 연한 부위 터져 나오죠. 그래서 그 터져 나오면 거기서부터 그 순을 가지고 이제 키워 나가는 겁니다. 이 영상으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의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조금 길 때까지 놔뒀다가 좀 튼실하네 놔두고 싹 나머지를 제거해주고 하나만 가지고 가는 어떤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제가 절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절지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3분지 위 또는 이렇게 4분지 이런 식으로 절지를 해뒀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전기톱으로 가면서 이렇게 수평으로 쫙 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가지가 생겨서 영양분의 어떤 분산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 또 이게 중요한 건 순관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노동력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해보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바로 2분지 위까지만 절지를 싹 해가지고 새순 받아서 그것도 따지고 신초예요, 신초. 그래서 2019년도에 비닐하우스에서 청양고추 억지 재배에 들어갔던 부분을 4차 수확까지 싹 마무리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될 통에 위쪽에서 나오는 신초를 받아 가지고 재수확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무리 하고 있다 했잖아요, 재수확을. 그래서 그 신초 받아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이 절지와 절지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신초 받아서 가는 것도 수월하게 갔는데, 확실히 방금 앞에 보여줬던 3분지 이상에서 절지해서 갔을 때 영양분의 분산이 일어나 가지고 과의 어떤 그런 영양분들이 충실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과들이 예쁘게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똑같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신초 받아서 갔을 때도. 그래서 신초 받아 갈 때는 미리 계획을 잡고 충분하게 이 뿌리 밑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줘서 또 방제도 바로바로 해주고 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 시키는 것이 어떤 보면은 하나의 어떤 방식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초를 또 받게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차관해서 같이 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절지를 하는 부분이니까 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옆에서 나오는 이런 나무들은 자 과감하게 다 쳐줍니다.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2분지 바로에서 과감하게 다 잘라주면
예, 됩니다. 이렇게. 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쓰면 이분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세 순들은 다 쳐주며 밑중에서 밑에서 나오는 이 순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지나고 나면 고추들이 순이 엄청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싹 다시 겹순 제거 다 해주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순 관리 해주는 게 이 절지 재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절지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매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마지막 관리, 후기 관리에는 사실 고추밭에 방제라든지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잔존에 있던 어떤 벌레나 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대로 얘네들 고랑에 딱 덮어서 놔둬버리면 걔네들이 다시 알을 까고 막 번식 활동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퍼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절지를 다 해놔버리면 이런 부위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지하고 바로 절지하기 전에 방제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지를 하고 나서도 바로 방제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 고추대의 처리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로 대략적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이제 충이나 이런 바이러스 균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싹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절지를 할 때 옆에서도 보면은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가 끄집어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고, 근데 저는 자가로 만든 액비를 사용해서 가는 어떤 농사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잔사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사를 빼지 않고 저는 고랑에 넣고 이 고랑이를 관리기로 이 흙과 섞일 정도로 막 따따따 쳐주면서 이렇게 이 고추대를 분쇄해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끄집어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랑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은 고추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방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끄집고 간다 해서 이 고추나무에 붙어 있는 어떤 균들이나 충들이 바닥으로 안 떨어진다는 것은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모으고 돌돌돌 굴리고 이런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 떨어져서 어차피 이 땅 속에는 그런 균과 충들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죠. 끄집어낸다 해서 충이나 균이 바닥으로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차피 끄집어내나 안 끄집어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거를 넣고 해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지를 하기 전 그리고 절지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방제를 해 주셔야 이 충들이나 균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하고 가야 나중에 이 밑둥을 치고 나면 그러한 충들이나 균들로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지하기 전 그리고 절지하고 나서는 반드시 방제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절지 전의 방제는 충제 위주로 방제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절지 이후의 방제는 반드시 균제와 같이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절지를 해두면은 이 상처 부위가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있어서 이 부위로 어떻게 보면 균의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균제를 포함해서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지 전 방제, 절지 후 방제를 하시되 꼭 절지 전에는 충제 위주로 하시고 절지 후에는 충제와 균제를 같이 혼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 부분은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천연 농약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절지 전이나 절지 후나 다 은행 우린물과 또 자담 유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2번 연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저 같은 천연 농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아침 저녁에 이렇게 연타 쳐도 되고 하루하루 띄어서 연타를 쳐도 되고 이렇게 해도 약해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은 없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첫 번째 2분지에서 절지해서 새수 나오는 부분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절지하기 전에 방제하고 절지하고 나서 또 방제하고, 이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절지 전후로 바로바로 관리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절지를 하고 나면 이 유인줄을 칸칸이 잘라 가지고 이렇게 칸칸이 잘라 가지고 싹 빼 줍니다. 근데 이게 절지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나무들이 마르겠잖아요. 네. 그때 마를 때 이 유인줄을 빼면 이 고추나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절지를 하고 나서 방제를 하고 바로 이 절제하고 나서 방제를 하고 바로 이 유인줄을 빼줘야 좀 수월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제가 초생 재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유기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굳이 이걸 빼낸다 하더라도 좀 부담 덜 될 수 있지만, 지금같이 연결해서 바로 가버리는 경우는 유기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밭에다가 지금 고추가 있는데 풀을 다시 키워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에 또 퇴비를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잔사를 다시 넣어서 여기에 이제 관리기로 이 골만, 지금 보면 두둑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고추 두둑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달아진 거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복원해주는 차원에서 관리기로 쭉 위에만 흙하고 이 두둑만 살짝 이렇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척척 치고 가면 고추 대도 파쇄가 어느 정도 되면서 흙하고 섞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사가 제가 충당해내지 못한 유기질을 또 보충해주는 어떤 그렇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잔사를 다시 집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절지 재배와 관련해서 절지하는 방법과 그리고 전후로 관리해야 될,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또 이 절지 재배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 있으면 영상 담아 가지고 또 내용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도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